안녕하세요. 압출 SMR입니다. 오늘은 20대 남성분 압출해드리면서 피부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 와주신 모델분은 이번에도 아토피성 여드름 증상으로 내원해주신 모델분이세요. 요즘은 진짜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쉽게 낫지 않아서 특히나 많이들 고생을 하시죠. 아토피 증상은. 이분도 아토피 증상이 최근에도 많이 심해졌었다가 스테로이드 젤을 사용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오히려 면역 억제제까지 드셨었다고 해요. 자가 면역성 질환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부작용도 좀 있고, 그래서 사용의 주의가 면역 억제제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해서 좀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들 이제 전문의 선생님, 면역 억제제까지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선생님들 상담 하에 사용을 하시는 거니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뭐 면역 억제제 했다더니 좋다더라 하면서 무조건 막 선생님을 졸라서 따라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사용 시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 본인의 복용 중의 몸 상태도 면밀히 살피셔야 된다는 점 꼭 주의를 드립니다. 자, 이분은 아토피 증상이 많이 심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셨는데요.
면역억제제 복용하는 과정 중에 여드름 증상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면역억제제 복용하시면서 아토피는 좋아지셨대요. 근데 여드름이 생겨서 여드름 치료를 하고 싶어서 내원하신 건데요. 제가 이전에 아토피성 여드름 증상으로 이제 내원하신 모델분 압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아토피 증상이 여드름성의 이런 반응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아토피는 너무 건조하고 피부가 약해져서 문제인 건데, 피지 반응은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반응이니까 그런 반응이 있어주는 게 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오히려 아토피 증상이 나아지면서 여드름이 올라온 거라서 피지량의 증가가 여드름 증상을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피부 상태가 더 나아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라는 거는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 중에 하나고요. 아토피가 심한 경우 피지선의 기능도 너무 약해져서 오히려 건조감이 매우 심해지고 피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피부 상태가 회복이 되면서 피지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피부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피지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좁쌀 여드름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요런 데 보면 가볍게 가시송모증 증상도 있죠. 건조감도 심하고 각질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솜털 같은 게 자라났을 때 모공에 같이 각질이랑 껴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보시면 이렇게 피지들이 차 있는데요. 아토피 증상이 아니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불려서 정리해드리는 관리를 해드렸을 수도 있는데, 아토피 증상은 표피가 약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이런 거를 정리해드리려고 하면서 표피를 손상시킬 수도 있어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런 추가적인 관리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토피성 여드름에서도 피부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이면 조금은 그래도 각질 정리나 이런 걸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치료가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아토피성의 건조한 피부 타입 압출이다 보니까 압출량 자체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좌측, 우측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 길이도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겨울철이 되니까 신청해주시는 모델분들 피부 상태가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한여름일 때랑은요. 여기도 염증이 있는데 안쪽으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표피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죠. 오늘 오신 분은 아토피성 여드름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는 사실 압출량이 많이 적은 편이세요. 네, 압출량은 적지만 아토피 증상은 아마 많이 심한 편이실 거예요. 오히려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해져 있고 그래서 모공 안에 피지가 쌓이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여드름이 잘 안 올라오는 걸 거거든요. 이런 아토피성 여드름의 증상에는 결국에는 이 피지 반응이라는 거는 보상성의 반응인 거라서 아토피 증상이 좋아져야지 피지 상태도 좋아져서 좁쌀 여드름도 사라지는 거라 아토피에 대한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피부과에서는 면역 억제제도 쓰고 스테로이드도 쓰지만 저희는 한의원이니까 한약 치료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환자분들한테 3번이나 드렸는데요. 보통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오시던 분들은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를 드시고 오시기 때문에 한의원 치료도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실제 한약은 처방 원리나 치료의 목표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진통제와 재활훈련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는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약이에요. 진통제의 경우 먹으면 복용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진통 효과가 그래도 나타나서 30분에서 2시간 정도라고 보는데 진통 효과가 나타나서 통증이 사라져야 되는데 한약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활훈련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재활훈련 처음 시작할 때는 움직이고 그러려면 오히려 전보다 더 아프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관절 가동 범위도 늘어나고 근육도 붙고 해서 오히려 이제 증상이 점점 회복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약은 그런 개념으로 처방을 드리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초반에는 이제 이런 걸 명현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초반에는 증상이 좀 더 올라와서 좀 더 고생하시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토피 증상을 치료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명현 반응 때문에 더 고생하시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긴 하는데요. 그래도 복용하면 바로 눈앞에 현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가라앉는 그런 걸 목표로 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치료 받으실 때 훨씬 더 고생을 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면 그 진통의 효과를 찾듯이 스테로이드제나 항생제를 피부과에서 처방받아서 좀 더 드시는 것도 같이 안내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한약이랑 같이 치료하시면서 스테로이드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던 말씀이 예전에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예전은 썼던 거를 이제는 안 들어서 한의원에 왔는데 한약 복용하면서 스테로이드 쓰니까 예전에 안 듣던 그 약이 듣더라. 오히려 예전에 좀 애매할 때보다 훨씬 잘 듣더라. 피부가 확실히 좀 더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 아토피성 여드름 모델분 확실히 피부가 많이 얇고 약하시니까 겨울철이라서 건조한 그런 피부 질감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영상에서도 그런 게 잘 티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날씨 건조해지니까 저도 사실 손이 지금 난리거든요. 영상에서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인설도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요. 저희는 압출하면서 소독하는 것 때문에 손소독제를 매일 쓰니까 그것도 매번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2번씩 쓰니까 손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토피 때문에 표피가 얇아져서 벗겨져 있는 부분이죠. 증상이 심해지면 이런 데서 진물도 나고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모델분 아토피 증상이 있으셔서 피부가 얇아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압출해야 되는 증상은 많지는 않았고요.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모낭염 증상에 피지 배출이 안 좋아지면서 안에 피지가 쌓여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건조감에 생기는 작은 좁쌀들도 좀 있었고요. 코 쪽으로도 건조감에 생기는 블랙헤드 있는데요. 오늘 영상 요거 하나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